안녕하세요. 산청 송덕사에서 경전 수업 유식철학 14번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부가 끝나요. 오늘까지 해서 뭐라는 거냐면 유식연기설을 끝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공부해왔던 여정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오의백법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아 들어가는 과정, 가장 근원이 되는 게 뭔가, 왜 도대체 유식이라고 하는가, 이 과정을 공부를 하는 속에서 유식의 기초를 쌓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당연히 단어가 헷갈리겠지만 그래도 그 단어들을 일단 한 번씩은 들었잖아요. 그 들었었던 낯선 단어들을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 여기서도 한번 써먹고 저기서도 한번 써먹고 이러면서 지금 점점 뭔가 조금 조립되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 전반부의 첫 번째 작품이 유식연기설인 거예요. 그걸 지난 시간에 바로 직전에 3세 육추에다 배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던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찰나연기설을 공부를 하겠다. 찰나연기설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유식의 연기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저 자료에도 보여드렸지만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 찰나연기설은 성기설의 기초가 됩니다. 이 성기설이라고 하는 건 연기에 상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이 진여 본성으로부터 모든 만상이 그냥 나왔다. 무명의 도움 없이. 즉 화엄의 연기설을 성기설이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왜 찰나연기설을 유식의 연기설이라고 안 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유식이 생각하는 사유 범위를 넘어서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요즘에 독서 스터디 시간에 양자역학 주제여가지고 양자역학 관련되어 있는 서적들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 양자역학과 고전 물리학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아주 재밌어요. 뭔가 불교 교리 발달사와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자, 봐보세요. 설일체유부는, 요건 써볼까요? 설일체유부는 일체가 유라고 그랬잖아요. 삼세실유 법체항유. 그래서 법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법체 중에서도 오의백법 중이 아니고, 그때는 오의 75법이었구나. 오의 75법 중에 색법을 1번으로 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색을 연구하는 분들이라. 근데 이 색이라는 게 뭐냐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의 이치를 궁극까지 추구하는 것, 이게 뭐냐면 물리학이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설일체유부학자들은 물리학자들과 유사하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물리학자들이랑 유사하냐면 고전 물리학자들의 관점과 유사해요. 그래서 물질을 쪼개서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겠다, 이런 사유 실험을 한 거거든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 고전 물리학이 양자 물리학으로 넘어가는 관점을 보면, 이 양자 물리학의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불확정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외계의 대상들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확률이자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관찰자가 봐야만 생기는 거예요. 관찰자가 없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게 양자역학이라. 자, 봐보세요. 관찰자가 보기 전까지는 있다 없다? 뭐랑 유사해요? 유식과 유사하잖아요. 인식하지 않은 세계는 있다 없다? 없다. 인식되지 않은 세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양자물리학자들의 관점과
이 유식학의 관점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물리학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벌써 이 50년, 60년, 70년, 거의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천재들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유가 계속 확장할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유식학이라고 하는 것, 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 봐보세요. 범위가 어디에 한정될 수밖에 없냐면 인식된 것만 가지고 논해야 돼요? 인식되지 않은 것도 논해야 돼요? 인식된 것만 논해야 되죠. 물론 이 인식이라는 게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까지 포함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된 걸 논해야 되죠. 이게 유식연기설의 한계예요. 인식되지 않은 존재들은 도대체 어떻게 있느냐? 이거는 아예 그냥 논외라고 그냥 배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화엄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식은 봐보세요. 인식된 걸 논해요. 이거는 지금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 범위 내에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식되지 않은 법계를 논하는 거예요? 개인적 세계를 논하고 있는 거죠. 인식의 범위 내에서 있는 걸 논해야 돼요. 물론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다 붙으면 그러면 법계를 어떻게 논할 수 있는 거냐면 우회해서 논할 수 있지만 근데 주 대상은 아닌 거라. 근데 화엄은 처음부터 뭘 논하는 거냐면 법계연기설이라고 하잖아요. 법계 전체를 논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대상으로 논하는 거예요. 우주의 연기를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까지 전부 다 논하는 범위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 교량 역할을 하는 연기설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찰나연기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찰나연기설은 성기설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제가 이제 스스로 4대 연기설 강의를 한 다음에 강의가 딱 끝나고 나면 이번 강의 시리즈는 내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좀 아쉬울까요? 항상 아쉬운 게 있죠. 근데 4대 연기설은 의미는 정말 있는 강의고 지금도 의미 있는 강의예요. 왜냐면 그때는 아예 시리즈가 없었고 사실은 지금도 없고요. 그래서 의미는 있었는데 완성도는 좀 떨어져요. 어디서 떨어지냐면 유식연기설과 법계연기설의 완성도가 그때 좀 제가 좀 떨어졌어. 지금 와서 평가를 해보면. 그래서 그걸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요걸 채우고 나면 4대 연기설 시리즈 2를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한 바퀴를 더 돌릴 수 있는 그 교량이 되는 연기설이 오늘 소개하는 찰나연기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찰나연기설 아까 했던 것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안 적어도 되죠? 일단 바로 적겠습니다. 4세예요. 4세는 인능변, 무슨 뜻이냐면 종자, 업이 움직였다. 그러면 현행을 하겠네요. 견능변, 상능변, 그 다음에 지능변이라고 안 하고 초능변이라고 했죠. 네, 여기까지가 4세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얘는 업상으로서 종자가 움직인 것.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종자가 현행을 하는데 그 현행이 아직까지 인식작용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마음의 주체 자체를 견분과 상분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서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어디서 인식을 하냐면 초능변에서 인식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견분과 상분으로 나뉜 이 상태도 초능변이에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초능변이 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왜 여기를 이렇게 적었냐면 여기까지가 전찰나예요. 그러면
전찰나에서 후찰나로 갈 때 뭐가 일어나죠? 상속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상속상이 나오는데 이 상속상을 아까 그냥 이름을 안 적었었는데 이거는 한 바퀴 굴렀잖아요. 그래서 전능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상속상 전능변은 전찰나가 후찰나로 연결되는 종자생 종자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따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후찰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한 바퀴 굴렀더니 상속을 했더니 이제 그 종자생 종자 받은 거를 가지고 아레아식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뭐가 일어난다고요? 집착이 일어나요. 집취.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능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 이능변, 자아식을 의근으로 삼아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의식활동이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그 의식활동의 이름이 뭐였어요? 계명. 언어를 계산한다는 뜻이요. 변계소집성. 언어를 헤아리고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삼능변. 아까보다 훨씬 쉽죠? 아까보다 훨씬 쉽죠? 자, 삼능변. 그러면 이제 심왕이 다 갖춰졌어. 그러면 이제 그 심왕 각각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CPU 다 갖췄으니까 어플리케이션 돌려야 돼, 안 돌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조업이라 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업 전변이라 그래요. 이제는 능변은 CPU의 문제잖아요, 지금. 그 CPU 할당해준 그 주체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활동하는가, 행동하는가. 그걸 전변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감에 따라서 동시에 뭘 받냐면 고통, 과보를 받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고라 그랬냐면 이게 지금 중생이 일으키는 이 유전연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고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전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요걸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인능변, 견능변, 상능변, 초능변, 전능변, 이능변, 삼능변, 업전변, 고전변. 요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9가지 유식 연기이기도 하고, 이게 왜 찰나 연기로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보겠다. 대학원 박사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미 하신 분들, 갓 하신 분들 이런 거 보면은 논문거리가 너무 많거든, 지금. 유식에는 이런 연기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이것도 지금 신조어라 이름을 언제 바꿀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오늘 만든 거기 때문에. 없는 용어들인데 그것을 삼세유추하고 어떻게 하면 뜻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지금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백미가 아니라 이게 찰나연기설로 가는 게 백미인 거라. 제가 엄청 재밌는 구상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요게 뭐예요? 종자. 좋아요. 요건 뭐예요? 현행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종자생 현행이 되고, 얘는 현행훈 종자가 되죠. 근데 이 둘이 다른 시간에 일어난다 그랬나요?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나요? 제가 왜 도대체 CPU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설명을 했느냐. 우리는 내 마음에서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여기다 돌려보세요. 전념 동시인과 하면 현행하죠. 근데 다음 찰나에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요? 아니면 동시에 저장돼요? 동시에 저장돼요. 이런 거는 컴퓨터 공학과나 이제 컴퓨터 기술의 문제 속에서 혹시 찰나의 차이가 있다면 또 얘기를 해주시고, 비유니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라고. 우리의 마음은 비록 혹시 컴퓨터에서 동시에 안 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이게 동시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시에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종자생 현행과 현행훈 종자가 한 찰나에 일어나는데 한 찰나에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CPU가 각각의 다른 작용들을 하나의 종자생 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찰나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엄청 많다고. 그럼 그 모든 어플리케이션 아까 내가 적은 것만 해도 9가지가 동시에 돌아가는데 그 9가지 종자가 동시에 현행해가지고 동시에 훈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멀티태스킹, 멀티코어를 상상을 해보시라고 첫 번째에서 비유를 그걸 든 거예요. 그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근데 그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걸 디테일하게 설명했더니 이거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설명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봐보세요. 종자가 어떻게 됐다? 인능변, 움직였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견능변과 상능변이 생겼대요. 지금 요 쭉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요게 지금 전찰나하고 후찰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자 봐보세요. 전찰나에는 지금 요렇게 일어났죠. 이게 동시인과라 그랬어요. 그럼 후찰나에는 요것만 일어날까요? 아니면 얘도 일어날까요? 그래서 후찰나부터는 사실은 9가지 능변과 전변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찰나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후찰나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다 겹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후찰나에는 요 9가지가 다 일어나는 거라. 그럼 그 다음 후찰나에도 요 9가지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요거를 설명하다가 왜 설명을 안 했냐면, 이때부터의 설명인 거예요, 사실은. 요거를 처음 설명할 때는 이게 지금 여기 똑같이 여기 1번이 있고 여기 2번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3번이 있잖아요. 4세가 계속 일어나. 근데 왜 계속 일어나는데 4세냐? 무의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4세인 거예요. 무의식에서는 얘는 지금 매 찰나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찰나에는 우리가 의식되고 있는 요 활동이 안 일어나고 있죠. 그럼 요건 지금 뭘 논하고 있는 거냐면 최초 찰나를 논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분별이 시작되는 최초 찰나를 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설명하다 만 거예요. 왜냐면 아직 견분과 상분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지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이 일어나가지고 종자가 저장이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시에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요때는 요걸로 보고 이게 다음 찰나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는 여기서 종자가 움직이고 그 종자가 이제는 요 찰나에는 아직 인식이 안 되어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지금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인식이 되어서 현행해요. 그리고 요 현행한 이것은 다시 동시에 종자로 저장된다 그랬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A가 있다가 A-로 저장이 된다고 표현을 했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도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찰나 생멸이라 그러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종자는 현행하는 순간 멸한 거예요, 사실은 이미. 현행도 훈습되는 동안 멸한 거예요. 그래서 요 한 찰나에 이미 생하고 멸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가 남았냐? 종자가 남았죠. 지금 종자는 여기 생했잖아요. 근데 얘가 다시 또 현행을 하면 멸하는 거예요. 또는 현행을 못하면 어떻게 하면서 멸하냐면 종자로 상속되면서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요게 그대로 있고 이쪽으로 와서 다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요 자리가 이미 사라졌어. 그래서 요렇게 그릴 필요도 원래는 없다. 근데 처음에 레벨 1에서는 이해하기가 쉬우라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게 현행하면 이미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사과 씨앗이 있는데 사과가 나왔는데 사과 씨앗이 그대로 있고 나와요?
아니잖아요. 멸하잖아요. 그걸 한 찰나로 동시로 압축했을 뿐인 거예요. 그 현상을. 자, 그러면 여기서 종자생 현행, 현행훈 종자가 동시인과인데 요 동시인과가 이루어지는 게 상속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음 찰나로 넘어가면서 이시인과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시인과는 여기는 동시인과인데 요것과 요것은 이시인과라는 거예요. 전 찰나하고 후 찰나의 요 상속은 이시인과라는 거예요. 근데 요 후 찰나에서 일어나는 건 또 동시인과예요. 그러면 여기서 종자가 일로 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종자생 종자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종자가 다시 생겼네요. 그럼 요거가 또 어떻게 되냐면 현행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찰나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종자 현행부터 시작해서 종자 현행의 멀티태스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서 그 내용이 상속을 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식의 활동도 시작되고 말라식을 근본으로 전육식, 제육식의 활동도 시작되고 전오식의 활동도 시작되고 그 다음에 심소유법의 활동들도 시작이 되고 이게 점점 어플리케이션이 한 찰나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제가 처음에는 2찰나 연기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2찰나 연기설은 지금 이 연기설이라는 게 인과를 얘기하는 건데 동시인과를 말하는 거예요? 이시인과를 말하는 거예요? 이시인과를 감안해 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요 둘을 감안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 찰나부터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 찰나부터 보면 요 9가지 연기가 동시에 다 일어난다니까요. 매 찰나마다. 그리고 그 매 찰나마다 동시인과가 다 일어나는 게 이미 멸해버린 다음에 다음 찰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찰나의 프레임 속에서 완결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학자들이 이시인과보다는 동시인과를 인과의 진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제가 유식학자들이 인식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논한다 그랬나요? 안 논한다 그랬나요? 안 논한다 그랬죠. 인식의 범위에 들어와 있고 인식된 것만 논하니까 유식인 거예요. 인식되지 않은 건 없는 게 아니라 논외인 거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식되지 않은 건 나의 세계와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법계연기설은 범위가 넓다 그랬죠? 법계를 논해요. 근데 인식된 것만 논해요. 근데 요거를 더 잘라서 한 찰나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연기설을 지금 만든 거예요. 줄이려면 최소 단위인 한 찰나로 줄여라. 그래서 처음 이 연기가 그러니까 능변이 한 바퀴 굴르고 두 바퀴 굴르고 세 바퀴 굴러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충분한 종자를 만들기 전까지는 지금 이거는 태초 시작을 논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찰나를 나눠서 설명을 했지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이 찰나부터는 지금 요 3세와 6추, 4세와 5추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매 순간 우리는 이 생사윤회를 하듯이 찰나윤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찰나윤회 속에서 동시인과의 이치로서 요 9가지 전변과 능변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우리의 한 찰나를 구성하고 있다. 한 찰나의 식과 작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걸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요 찰나연기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두 찰나로 표현이 된 거는 지금 저 보면은 이해가 되시죠? 벌써 여기에 상속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 타입 넘어간 거잖아요. 상속됐으니까. 이게 지금 항전 여폭류할 때 아레아식이 굴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굴렀으니까 2능변이 되고 3능변이 되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2능변, 3능변 이게 태초의 인식의 확장으로 본다면 시간차가 있을 것 같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이거는 그냥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맨 처음에 시작으로 가져갔을 때는 이 찰나로 나누지만 지금에 와서는 저 무의식의 영역과 의식의 영역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한 찰나 한 찰나마다 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념은 동시인과의 영역이고 후념은 이시인과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찰나연기는 성기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앉아서 설명을 해볼게요. 성기설이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뭘 이해를 못해서 그러냐면 연기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업감연기설에도 사연이라는 게 있어요. 친인연만 가지고는 현행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사연 중에서도 가장 그냥 뭉뚱그려서 제일 중요한 게 증상연인데 이 친인연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모든 인연들이 정이 되기도 하고 반이 되기도 하고 무기성에 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증상연은 너무 재밌는 게 이 꽃이 피는데 방해되는 것도 이 친인연을 꽃 피우기 위한 조력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친인연 외에 나머지 모든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증상연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밝히기 위해서예요. 이게 화엄으로 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의 중생이 숨을 쉬는데 나머지 만법이 전부 다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증상연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다시 한번 보면 과가 일어나려면 종자라고 하는 친인연 단독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면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조력자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만법이잖아요. 증상연의 범위는 무한하거든요. 그러면 무한한 조력자를 바탕으로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과가 일어나니까 연기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이 모여서 일어났다 연기설. 근데 성기설은 이걸 뒤집은 거예요. 어떻게 뒤집었냐면 연이 필요가 없어요. 연이 없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본성 자체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오해가 생길 수가 있냐면 유일자가 현상을 일으켰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을 갖춰서 최소한 친인연과 증상연을 갖춰서 과가 일어난다,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는 성기를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발전 과정을 거치냐면 뇌아 연기설은 업의 주체가 원래 업감연기설에서는 업이었잖아요. 근데 뇌아 연기설에서는 아레아식 속에 있는 종자가 친인연이 되니까 이 종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여연기설로 넘어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진여는 마치 뭐와 같냐면 움직이지 않는 바다와 같아요. 근데 거기에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움직임이 시작되겠죠. 네, 얼마나 큰 바람이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바다를 움직이려면 큰 바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근본 문명에 바람이 불어요? 그럼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움직임이 뭘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종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여식이 있고 진여식에 망식인 아레아식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레아식의 본성은 청정한데 문제는 뭐냐면 근본 문명 네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명을 해결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레아식이 진여식으로 회귀를 하는 거죠. 이런 구조를 세운 게 진여연기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찰나연기설에 보면 이미 시작이 뭐냐면 인능변이잖아요. 인능변은 뭐라 그러냐면 종자라 그랬죠. 우리는 매 찰나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이미 종자를 품고 있어요. 이게 생각의 시작이에요. 의견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레아식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건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 아레아식이라는 이름을 갖냐면 말라식이라는 이름과 같이 있어야 아레아식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왜냐하면 말라식이 얘를 집착해 줘야 아레아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말라식이 전부 사라졌어요. 그러면 얘를 뭐라 그러냐면 아타나식이라 그래. 근데 이 아타나식은 뜻이 뭐냐면 집지라는 뜻이에요. 집지, 뭘 가지고 있고 보호하고 있냐면 종자를. 그래서 깨닫기 전에도 아레아식은 종자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깨달은 다음에도 종자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깨달은 다음에 종자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것과 깨닫기 전에 종자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는 삼성의 종자를 저장을 하겠죠. 삼성이라고 하는 건 선, 악, 무기성의 종자를 저장하겠죠. 근데 깨닫고 나면 선, 악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의 종자를 저장하고 인출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저장이 안 되면 부처님께서 어제 밥 먹은 이 내용이 저장이 안 돼요. 그러면 배가 계속 고파. 먹었는데 저장이 안 되니까. 그 업이 저장이 안 되니까. 아니면은 신체에는 저장했는데 머리에는 저장이 안 돼서 그럼 배가 터져요. 계속 먹어가지고. 그러면 이 아레아식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상속으로서의 부처님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붓다가. 인간 붓다 똑같거든요. 바위가 날라와. 다리를 쳤어. 피가 나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부처님이라고 평화롭다 그러는 게 아니라 발을 찌면 아프죠. 물론 선정의 힘이 있으니 필요하면 남들보다 덜 아프실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픈 건 똑같아요. 통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아레아식, 이제 여기서는 아타나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죠. 요 저장되고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인출해가지고 경험을 만드는 건 똑같은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자의 인식 속에 이건 이제 아레아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구청정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무구청정식은 진여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는 종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근데 진여연기설에서는 이걸 부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연기설에서 진여연기설로 가고 진여연기설에서 성기설로 갈 때 중간 다리 속에서 진여식에는 종자가 있다, 없다? 종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단 말이요. 그 종자의 정의가 뭐냐가 아주 관건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진여식에도 제가 종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거기에는 선,
악의 분별이 끊어졌기 때문에 청정종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청정종자를 종자라고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종자가 없으니까 뭐가 부러워줘야지 생사윤회가 시작되는 거냐면 근본 문명이 부러워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봐보세요. 진여식에는 청정종자가 있다 없다? 청정종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은 종자끼리 친인연과 증상연이 돼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에서 일어났잖아요. 아니 여기 종자 안에 연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성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진여성에도 종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찰나연기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있는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제가 아까 종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종자가 움직이는 거, 그게 매 찰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매 찰나 그 현상, 연기하는 현상 속에 본성이 진여성인데, 그 진여성에는 사실은 종자가 이미 갖춰져 있고, 요 종자들끼리의 화합작용으로 사실은 연기로, 그런데 본성 내에서 갖춰져 있는 종자만으로도 해결이 되니까 성기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왜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냐면, 그건 이제 또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진여연기설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어가 새롭게, 아니다, 연기설이 아니라 성기설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성기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있는변이 매 찰나 갖춰져 있다는 것, 진여성에조차 청정종자가 갖춰져 있다는 것. 아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가 청정종자라고 하는 게 없으면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가지고 분별이 시작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별은 시작을 했지. 근데 분별할 게 없는데? 종자가 없으면 분별할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이 보이는 건 뭐 때문이라 그래요? 내가 그 나쁜 점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 나쁜 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가지고 있어서. 종자를 가지고 있어서 분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 현행되는 분별은 친인연이 있어야 대상이라고 하는 그림자에게 핑계를 대가지고 인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종자가 없으면 분별의 약을 아무리 먹어봐야 분별할 종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분별이 발전할 거냐 이거예요. 그 분별은 청정종자를 오염시키는 분별, 오염시키는 약이지 종자를 만드는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조 해능 스님 이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념 착경즉 번뇌, 후념 이경즉 보리, 전념 미즉 범부, 후념 오즉 불. 무슨 뜻인가? 전념이 경계에 집착하면 번뇌가 되고, 후념에 경계를 떠나면 보리가 되더라. 그래서 경계가 있는데 유식의 언어로 보면 이 경계가 바깥에 실체가 있다라고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번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분일 뿐이다, 유식의 도리로 들어왔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오중유식관 배웠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걸 상부, 모든 것들을 상분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면 바깥에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유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유식, 마음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보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중, 한중, 일중, 일중, 일중 쌓아서 발전시키는 게 오중유식관이에요. 그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실 때 경계에 집착하면 번뇌요, 경계를 여위면 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걸 자세하게 수행법으로 보고 싶으실 때는 오중유식관 지난 시간에 공부했으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념 미즉 범부는 전념에 미혹하면 범부가 되는 것이고 후념에 깨치면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사실은 이게 대꾸예요. 경계에 집착하는 게 뭐 때문이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미혹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있는 대상이 뭔지도 모르는 게 미혹이잖아요. 컵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철저한 유식의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미혹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식을 배웠더니 맞다. 상분으로 인식하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후념에 오즉 깨쳤어요. 상분이구나. 그러면 그 후념에는 부처님이 된 거다. 그 의식 상태를 부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는 뭐냐? 전념 청정, 후념 청정이 아니라 미혹이 범부고, 전념은 한순간 청정했는데 이게 후념까지 안 가. 잠깐 번개불이 세상을 비추듯이 잠깐 청정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뭔가 이거 경전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강의를 듣다 보면은 할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그러잖아요. 뭔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깜빡하듯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알 듯 말 듯 하는 거거든요. 전념에 잠깐 청정했는데 후념도 아니고 후념에 바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조해능 스님은 얼마나 요구 조건이 이 낮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요구를 정말 낮은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1분 동안 유지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청정한 마음을 전념에 일으켰으면 이걸 후념까지만 가져가면 그걸 보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념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후념에도 차리는 건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사실은 한 찰나 한 찰나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속에서 끊임없이 십법계의 윤회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됐다가 인간이 됐다가 갑자기 보살이 됐다가, 그러다가 한 7200찰나 정도 아기가 됐다가 7200찰나라 그래봐야 얼마 안 돼요. 64찰나를 제가 보통 1초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7200찰나라 그래봐야 10초, 100초밖에 안 돼요. 오늘 유식연기설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유식연기설의 범위를 넘어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냐면 찰나연기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찰나연기설은 뭐 때문에 만든 거냐면,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능변, 견능변, 상능변, 초능변, 그 다음에 전능변, 이능변, 삼능변, 업전변, 고전변, 요것만 잘 기억을 하셔도 유식연기설은 충분해요. 근데 그거를 두 찰나로 설명을 한 다음에 초찰나 말고는 나머진 다 한 찰나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유식의 진이인, 이시인과가 아니라 동시인과로 다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한 찰나로. 그래서 한 찰나에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알면 그 다음에 그 한 찰나에 일어나는 일이 매 찰나 지금 한 장 한 장의 프레임으로 상속되면서 우리에게 경험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찰나연기라고 하고 찰나인과라고 하고 찰나 생사, 찰나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찰나로 만들었는가? 그것은 그 매 찰나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윤회를 하든, 범부로 윤회를 하든 아니면 성인으로 윤회를 하든, 그리고 그것이 전념, 후념 이어져서 진짜 보살이 되든, 관계없이 보살이 돼도 부처님이 돼도 종자가
매 찰나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자뿐만이 아니라 저 윤회의 연기의 모든 메커니즘이 모든 찰나에 동시에 갖춰져 있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저걸 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 거냐면 유식연기설을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성기설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저걸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설에서 쓰기에는 사실은 연기의 범위를 넘어선 설명인 거고, 대신에 진여연기설, 그 다음에 법계연기설로 발전시켜 나갈 때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찰나 연기설을 처음으로 소개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세 가지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단은 뭘 꼭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심별체설, 멀티코어,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저 찰나 연기설이 매 찰나 구족해가지고 일어나고 있더라. 요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라고 표현을 했던 건 멀티코어, 이게 뭐냐면은 심별체설, 멀티태스킹,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화학작용으로 지금 우리의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멀티태스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 멀티태스킹이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요? 그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을 종자 하나하나마다 저 9가지 과정으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했던 2시간의 강의는 제가 생각하기에 4대 연기설만큼 중요한 강의예요. 4대 연기설 전체만큼 중요한 강의거든요. 왜냐하면 4대 연기설 버전 2가 나올 수 있는 씨앗이 심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 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매 찰나 법계를 연기하는 마음을 구족하고 있더라. 저 찰나 연기설을 다음에 진여 연기설에도 법계 연기설에도 다시 써먹을 수 있는 인연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일체 유심조 끝났고 유식 실성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다시 유식의 범위로 돌아갈 거예요. 유식의 범위로 돌아가서 너무 또 재밌는 관점을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드러나 있는 현상계의 연기론 말고 그 현상계의 본성인 무위법의 세계, 이것이 어떻게 유식에 합일되는지, 이게 어떻게 유식의 이치로 들어가는지, 이걸 논하는 게 유식 실성의 범위가 될 거고요. 이 유식 실성의 범위에서 삼자성과 삼무자성을 대표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2번. 그럼 4시간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행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요 2가지 주제를 하겠다. 유식 실성과 그리고 마지막 수행 5위까지. 이제 전식 득지의 과정까지 전부 해서 유식 철학을 한 사이클, 우리 처음 공부하는 유식 강의인데 한 사이클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약간 텀을 두고 시간을 좀 둔 다음에 유식 30송 해설 단 하나도 없는 원문을 놓고 공부해 보자고요. 주석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면 지금 공부했었던 것들이 약이 돼가지고 아마 훨씬 쉽게 유식 30송이 이해가 될 것이다. 이제 주석을 공부했으면 그 근본이 되는 세친보살하고 만나봐야죠. 중간에 통역 끼지 말고 세친보살하고 직접 소통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만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